오늘도 더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해안에서는 양식어류 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긴 폭염에 물고기들도 견디지 못하는 것인데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 산양읍의 한 양식장입니다. 우럭 등 양식장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뜰채로 걷어내지만 끝이 안 보입니다. 고수온이 지속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예. 앞으로 2주 정도 더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 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손해를 보고 올해도 손해를 보고 내년에도 손해를 본다면은 이 양식업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한낮 표층 수온이 29도에서 30도로 한계 수온인 26도를 넘어서면서 양식 어류의 폐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24일 하루에만 134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누적 폐사 규모만 1,700만 마리, 300여 개 양식장에서 누적 피해액은 291억 원에 이릅니다. 2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피해 규모를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유례없는 고수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 피해 규모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2천만 마리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어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고수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더욱더 대대적인 어민들의 지원이 고수온 폐사 피해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부산에서 3명, 경남에서는 창원 3명, 의령 2명 등 모두 1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부산 경남에서는 어제까지 모두 41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실제 산업의 적용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작 조성한다던 양자 컴퓨터 단지는 잔금을 못 내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통공사와 양자 컴퓨팅 업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로 복잡한 부산 도시철도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철도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송 계획, 그리고 혼잡도 개선,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승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안전,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약 파트너는 센텀시티의 양자 컴퓨팅 단지를 추진하는 국내 업체입니다. 미국 IBM이 보유한 양자 컴퓨터를 실제 산업과 실무에 활용하면서 부산의 양자 컴퓨팅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스텝하고도 만나서 좀 다양한 또 연구 프로젝트들, 부산대학교 양자컴퓨터 TF팀과도 지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다양하게 이 부산이 양자 컴퓨팅의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지 조성은 첫 단계인 부지 매입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9,900여 제곱미터 넓이의 센텀, 옛 세가3이 부지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민간 개발을 추진하다 2012년 취소된 이후 세가3이 민간 컨소시엄 등을 거치면서 벌써 20년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업체 측과 부지 대금 1,894억 원의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계약금인 10%, 189억만 납부됐습니다. 업체 측은 부지 대금을 포함해 벌써 900억 원 가까이 투자한 만큼 반드시 사업은 진행한다며 부산시와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 1월 잔금 기한까지 연장시켜줬던 부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잔금부터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건물도 당초 76층에서 60층대로 낮추는 등 크고 작은 변경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속도를 내는데 업체는 잔금을 안 내는 답답한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그동안 대학은 교육부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 대학이 지자체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명대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인 프라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공대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IT 분야 선호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프라임 사업 기간인 2018년 공대 계열 학과가 21개였지만 사업이 끝난 지금 관련 학과는 9개에 불과합니다. 입학 정원도 621명에서 24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대조차도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이제 폐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교육부 주도 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인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대학 지원 행정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합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은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은 2조 원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라이즈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동아대는 지난해부터 기존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전기, 수소, 에너지 기반의 클린 에너지 융합 부품 소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84억 원을 교육부를 통해 받습니다. 대학은 앞으로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바이오 파트,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을 특성화해서 저희가 라이즈 체계 안에서도 저희 학교의 특성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 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라이즈 시행에 앞서 기관명을 바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라이즈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부산이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 재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자칫 대학이 지자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자체, 대학, 산업계의 그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 교육 재정의 지방 이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즈 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객관적 평가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필리핀 클라크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LJ065편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10시간가량 지연 출발했습니다. 항공기는 정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에 걸려 결국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이륙했으며 승객들은 인근 호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객실이 부족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 의원이 앞으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주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됩니다. 경남도의회는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 규정에 더해 앞으로는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를 절반으로 감액하거나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